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감성 지능이 가장 높고 내면의 인식이 가장 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누구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묵묵히 참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우는 모습을 남에게 들키지 마라. 하지만 심리학이 조용히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남들보다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타고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더 깊이 처리합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감지하며 더 많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에 대해 그 장막을 걷어보려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대부분이 평생 동안 그것을 오해해 왔는지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던 처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른이 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겠죠. 무릎이 까졌을 수도 있고 놀이터에서 누군가 모진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너무 깊게 느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들었던 대답은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만 뚝, 씩씩해야지, 울지 마. 그 말은 그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배웁니다. 특히 한국의 남자아이들은 아주 분명하게 듣게 되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여자아이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주입되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감정은 불편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나약함이다. 특히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언가를 너무 강렬하게 느낀 나머지 원하든 원치 않든 눈물이 흘러내리던 아이들 말입니다. 그들은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면 평생을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유난을 떤다는 꼬리표를 단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학습 아래에 묻혀있는 심리학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예민함은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특정 신경계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측정 가능하고 문서화된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매우 예민한 사람, 즉 HSP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균보다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깊이 처리하도록 뇌가 타고난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쉽게 우는 것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깊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감정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인 광고를 보거나 슬픈 노래를 듣거나 낯선 사람의 고통을 볼 때 감정이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압도할 정도는 아닙니다. 감정의 신호가 들어오면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비교적 빠르게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신호라도 다르게 와닿습니다. 더 강하게, 더 길게, 그리고 훨씬 더 온전하게 부딪혀옵니다. 뇌의 영상 연구에 따르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인식, 공감, 그리고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 특히 뇌섬엽과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에서 더 강력한 활성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뇌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반응성이 더 뛰어날 뿐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덤덤한 영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온 음악 한 곡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이유, 낯선 이가 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뜻밖의 작은 친절이나 몇 달 전에 무심코 던진 말을 기억해주는 친구의 모습에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연기도 아니고 남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신경계가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의 감정 주파수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 눈에는 닿지 않는 억지 미소,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순간을 그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책의 글자를 읽듯 감정의 숨은 의미를 읽어냅니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도 못한 진짜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아주 깊이 공감할 만한 특정한 감정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느끼는 순간입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말입니다. 가슴이 옥죄어 오고 목이 메어 옵니다. 무언가를 느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그저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내는 신경학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울 효과는 아주 깊숙이 작용합니다.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우는 모습을 보거나 누군가의 상실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억지로 슬픔을 참아내는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감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온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꽂히는 실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하고도 깊은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감정 조각들까지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남들은 즐거워하는 사회적 모임이 끝난 후 종종 기진맥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공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흐르는 모든 감정의 기류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흘리는 그들의 눈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닿지 못하는 깊이로 세상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공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고 소화한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정이 차오르고 정점에 달했다가 이내 흩어지죠. 몇 시간 아닐 수도 있고 하루가 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나눴던 대화를 끝없이 되감기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죠. 심지어 3년 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그때 느꼈던 본래의 감정이 또다시 자신을 덮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장되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그 감정을 완전히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정적 반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반사신경에 가깝죠. 이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은 그들이 감정을 더 오래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의 신호가 더 오래 머물고 처리 과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감정을 빨리 털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에 다다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작가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깊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에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이 다른 사람들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인간 경험의 더 깊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감정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더 오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버텨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을 통합하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배출구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계는 우는 행위를 순전히 사회적인 것, 즉 고통을 전달하기 위해 학습된 신호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신경과학은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어 흐르는 감정적인 눈물은 그 화학적 구성 성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인 눈물에는 코르티솔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높게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는 것은 우리 몸이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생화학적 찌꺼기를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울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억눌렸던 압박감이 사라지고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경계가 끝내야만 했던 하나의 주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은 더 자주 일어나며 어쩌면 훨씬 더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감정적인 부하를 더 빠르게 축적합니다.
압력 밸브가 더 자주 작동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압력 배출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 압력솥이 꽉 막힌 채 갇혀있는 압력솥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필요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항상 산산조각 났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눈물을 실패가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바라볼 때 쉽게 운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 가장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남을 챙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깊고 한결같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경청자입니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경험 속에 진심으로 함께 머물러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은 행간의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겉으로 오가는 대화, 그 아래에 숨겨진 감정의 진실을 발견해냅니다. 또한 그들은 감정에 대한 자기인식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감당하기 위해 그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법을 수년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즘 시대에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어떤 방어막도 없는 진실된 연결감입니다. 그들은 감각을 마비시키지도 않았고 마음의 갑옷을 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삶의 모든 감각을 온전히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움, 슬픔,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뜻밖의 다정함까지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꼬리표를 단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진정한 감정적 용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일에도 돌부처처럼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데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가장 강한 사람이 여전히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사람이라면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예민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깊이 느낀다는 것이 강인함의 반대말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바로 강인함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하다는 낙인이 찍혔고 독해지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근본적인 무언가가 고장나서 고쳐야만 한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눈물이 많다는 것은 종종 당신이 그만큼 깊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진짜이며 활발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인식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감정을 억누르라고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인간의 삶이 가진 그 온전한 무게와 아름다움의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숨겨야 할 단점이 아닙니다. 깊이 이해하고 아껴주어야 할 당신만의 고유한 모습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대부분이 바쁘게 살아가며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더 많은 심리학적 통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눈물이 많은 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숨겨진 강인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